오늘도 저희 진야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북방의 눈보라 속 비단 옷을 휘감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조선의 장수이자 남편인 무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양반과 안주인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조선의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무에서에 이르길 사람의 숨통은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멈추는 급소를 찾는 것이라 했다. 내가 평생 짐승을 다루며 배운 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틈을 찾는 것이지. 오늘 너희의 그 틈을 내가 찾아주마. 여인의 손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무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짐승의 뼈마디를 발라내며 익힌 지독하리만큼 정교하고 서늘한 칼솜씨였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적들을 뒤로한 채 여인은 피 묻은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최고의 장수를 만든 현숙한 아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비린 피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위해 아직 죽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제 장기말이 되어주셔야지요. 자신의 남편을 장기말이라 부르는 피에 젖은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연은 어느 백정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양외곽, 도살장의 비린 숨결이 안개처럼 낮게 깔린 백정 마을. 그곳의 공기는 늘 무거웠고 저녁 노을마저 핏빛처럼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19의 다미는 그곳에서 짐승을 잡는 아비의 곁을 지키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비는 칼끝 하나로 짐승의 뼈와 살을 물 흐르듯 발라내는 뛰어난 백정이었으나 세상은 그를 고귀한 기술자가 아닌 그저 고기나 만지는 천한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이놈 봐라. 뼈마디가 어찌나 억센지 칼날이 도통 들어가질 않는구나. 다미야, 숫돌 좀 가져오너라. 칼이 무뎌졌나 보다. 아버지,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 꺾이는 틈을 살짝만 비껴서 자르면 훨씬 쉬워요. 이젠 내가 나보다 더 백정 같구나. 뭐든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으니. 내가 양반집 여식으로 태어났다면 나란 일을 논하는 큰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이 아비가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총명함과 빼어난 미모로 반드시 제 운명을 바꿀 겁니다. 이 비린내 나는 백정 마을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다미의 이런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든 한번 보면 기억하는 그녀의 총명함과 어릴 적부터 백정 마을에서 소문난 눈부신 미모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신분을 안타깝게 여기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저 얼굴과 저 머리로 백정 집에 있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사람들은 늘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가 다미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미야, 내일은 저 윗동네 박찬판 댁에 고기 배달 좀 다녀오너라. 이튿날 양반들이 사는 동네로 배달을 가게 된 다미는 백정 마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고기 냄새를 가리기 위해 마른 꽃잎으로 소매를 문질렀습니다. 박찬판 댁으로 향하는 저작거리 다미는 그곳에서 집채만한 쌀가마니 4개를 짊어지고도 사람 좋게 웃고 있는 거고 무진을 발견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핏줄이나 글자 한자 모르는 짐꾼으로 전락한 사내. 하지만 다미의 눈에는 그가 가진 압도적인 골격과 근육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다미는 근처 우물가에서 무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그가 다가오는 순간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고기 바구니를 엎질렀습니다. 어머나, 이 일을 어째? 어이쿠, 아가씨, 괜찮으십니까요? 고기가 다 흙바닥에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발목을 좀 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박찬판 댁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제 걸음으로는 오늘 내에 도착하기 힘들겠네요. 죄송하지만 그곳까지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요? 제 팔뚝을 보십시오. 이 정도 바구니는 새끼손가락으로도 듭니다. 자, 제가 앞장설 테니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그날 이후 다미는 철저하게 계획된 우연을 가장해 무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기를 대신 들어주던 무진의 친절은 다미의 세심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연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미는 무진에게 자신을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 난 후 숨어 지내는 양반가의 서출딸로 소개하며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미련한 사내에게 다미의 유창한 말투와 고귀해 보이는 자태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달빛과 같았습니다. 다미 아가씨. 저는 아가씨처럼 고우신 분이 왜 저 같은 짐꾼에게 잘 대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아가씨 얼굴을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진나리, 나리처럼 늠름한 분이 짐꾼이라니요. 나리는 장수가 되어 천하를 호령할 기운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가문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나리 같은 분을 모시고 당당히 살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숨어 지내는 신세니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가문이 몰락한 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미 아가씨의 신분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오직 아가씨의 마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제가 아가씨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다미는 무진의 눈에서 타오르는 맹목적인 사랑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미에게 이 비루한 삶에서 구해줄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한 가지 약조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미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은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만약 저와 혼인을 하신다면 제 조언을 잘 따라 묵과에 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제가 비록 배운 것은 부족하나 끈기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놈입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 해내겠습니까? 다미는 자신이 출세할 유일한 방법은 무진이 무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야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교하게 포장했습니다. 결국 무진은 다미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다미는 드디어 백정의 핏물을 씻어내고 양반가의 족보에 발을 들일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내야, 너는 이제 나의 기둥이자 방패다.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나의 과거는 깊이 묻힐 것이니 죽을 힘을 다해 용이 되어라. 내가 너의 여의주가 되어줄 터이니. 비린내 나는 백정마을의 밤이 깊어갈수록 다미의 야망은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백정의 딸 다미, 그녀의 위대한 사기극이자 신분 상승을 향한 첫 발걸음은 그렇게 치밀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진주 땅을 호령하던 명가였으나 이제는 허물어진 담장 틈으로 잡초만 무성한 진주 강씨 가문. 그 퇴락한 가문의 안주인으로 다미가 발을 들인 것은 가문 전체에 불어온 기적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다미는 시장통에서 구한 낡은 족보와 치밀하게 위조된 가계도를 내세워 자신을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 난 후 숨어 지내던 양반가의 서출딸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근본 모를 출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미는 달랐습니다. 웬만한 사대부 교수보다 격조 높은 말투와 한 번 본 예법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는 총명함으로 시댁 어른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서출이라 하여 내심 걱정했다만 내 말씨나 몸가짐을 보니 가풍이 살아있구나. 오히려 모자란 우리 무진이에게 과분한 배필인가 싶구나.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가문이 무너진 후 숨어 지내며 글을 읽고 도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이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서방님을 보필하여 가문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다미가 진주 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가던 어느 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에 다미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눅눅한 핏물이 발목을 잡는 백정 마을의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이 지늘게 더럽혀지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비린내 속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완벽히 매장하고 아비와의 인연을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담이야. 아니, 이제 강씨 땡 마님이로구나. 어찌 이 험한 곳에 왔느냐? 오랜만이구나.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아버지, 이 손 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밤 이후로 백정의 딸 다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혹여 길에서 마주쳐도 짐승 보듯 외면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순간 제가 쌓아 올린 이 모든 성과는 무너지고 우리는 사지가 찢겨 죽을 겁니다. 아비는 딸의 서슬퍼런 눈동자 너머에 서린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딸이 천륜을 끊으려는 것은 아비가 미워서가 아닌 홀로 사지로 뛰어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담이야.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너는 스스로 손에 쥐었구나. 장하다, 내 딸아. 오늘부로 백정의 딸 다미는 이 세상에 없다. 미천하고 못난 아비는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헐헐 날아가거라. 그곳에서 가장 고귀한 마님으로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아보고 싶지만 고기 냄새가 배가 두렵구나. 어서 가거라. 나는 정말 괜찮으니 혹여나 죄책감 같은 건 생각지도 말거라.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절을 마친 다미는 백정 아비에게 차갑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다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단 소매로 입을 막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는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고기 냄새를 지워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서방을 묵과에 급제시켜 백정의 삶을 끊어내겠습니다. 부디 그날까지만 저를 잊어주십시오. 아비와 작별하고 돌아온 그날 밤 이후 다미의 눈에 서려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혼인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었던 신분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불러줄 아비도 사라진 지금 무지는 그녀의 구원이자 세상을 향해 휘두를 유일한 칼날이었습니다. 다미는 무진을 사랑하는 사내가 아니라 자신의 성을 지탱할 든든한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밤이 너무 깊었어.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하면 안 되겠어? 글자가 자꾸 춤을 춰서 도통 보이지가 않는구려. 나리, 지금 나리가 쥔 것이 고작 붓 한자루라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와 나리의 목숨입니다. 나리가 잠을 청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자라도 더 익히기 위해 뼈를 깎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잠이 오십니까? 미안하오 부인.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시 읽겠어. 다시 읽고 말고. 혼인 전 따뜻했던 다미의 눈빛은 어느새 서늘한 채찍이 되었고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무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녀가 자신을 그저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밤새 먹을 갈아주는 그 정성에 차마 응석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다미는 무진이 병법서를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옆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무진이 한 문장을 외우려 밤새 끙끙댈 때 다미는 그 소리를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문장의 결을 꿰뚫고 전술의 이치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나리, 이 구절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적이 산으로 유인하면 산의 형세를 이용해 오히려 적의 숨구멍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부인은 어찌 한 번 듣고 그 깊은 뜻을 다 아시오. 정말 하늘이 내린 재주구려. 내 부인 같은 천재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진주강씨 조상님이 도우셨어. 저는 이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나리께 도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녀자인 제가 이럴진데 하물며 이 집안의 장손인 나리는 저를 봐서라도 더 정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나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시오. 알겠소. 내 최선을 다하리다. 부인을 실망시키지 않겠소. 무진은 그녀의 말을 자신을 격려하기 위한 공치사쯤으로 여겼으나 그 말은 다미의 뼈아픈 진심이었습니다. 무진이 잠든 후 다미는 홀로 촛불 앞에 앉아 자신의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 그런 가벼운 감정 따위 나는 알지 못한다. 내 이 모자란 서방을 꼭 입신양명시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백정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리라. 고깃내 나는 과거는 죽어도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이 무거운 목검을 하루에 1000번씩 휘두르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차라리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게 속 편하겠소. 나리 고작 그 정도 기계로 저를 지키겠다 맹세하셨습니까? 시장통의 짐꾼으로 평생 사시렵니까? 아니면 제 발 밑에 조선의 산천을 깔아주시렵니까? 그게 아니오. 다만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그러.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것은 나리가 몸의 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힘만 쓴다고 벽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직접 나리의 눈을 뜨게 해드리지요. 다미는 몰락하기 전 대대로 무관을 배출했던 시댁의 깊숙한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낡은 무예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무진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그림뿐이었으나 다미에게는 달랐습니다. 백정 시절 소의 뼈마디를 분리할 때 보았던 그 보이지 않는 틈이 무예서의 초식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다미는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복잡한 검술의 궤적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녀는 아비의 곁에서 익힌 예리한 칼을 다루는 감각을 병법의 이론과 결합해 오직 무진의 압도적인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살의 기술로 재해석했습니다. 나리, 이 그림을 보십시오. 검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연약한 틈을 찾아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리의 그 장사 같은 힘을 저 한 점에만 집중하십시오. 부인은 어찌 이 복잡한 책을 한 번 보고 그리 쉽게 설명하시오. 정말 대단하구려. 대단할 것 없습니다. 나리가 무과에서 떨어지면 제 인생도 끝이니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 나무 기둥의 정중앙 가장 결이 거친 곳을 노려보세요. 힘으로 쪼개려 하지 말고 나무가 스스로 갈라지게 하란 말입니다. 다미는 무진의 뒤에 서서 그의 두꺼운 팔을 잡고 검의 궤적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함이 배제된 채 오직 승리를 위한 명령처럼 무진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무진은 아내의 기이할 정도의 총명함에 경외심을 느꼈고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다미는 무진이 훈련을 반복할 때마다 그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비록 배움은 더뎠으나 한 번 방향을 잡자 터져나오는 무진의 파괴력은 다미를 전율케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 기둥이 단 한 번의 칼질의 소리 없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다미는 처음으로 확신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소름이 돋소. 칼이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마치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 같았어.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나리, 이제 무과 시험이 머지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십시오. 가서 그 오만한 양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나리가 돌아오실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부인, 내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겠소. 당신의 그 고운 손에 다시는 이런 거친 일을 시키지 않겠소. 무진은 다미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다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그 눈물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내 손에 밴 비린내는 서방님께서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을 베어내며 스스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미는 그런 속마음을 속인 채 가련한 아내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의 용이 한양을 집어삼키는 날, 나는 이 비천한 껍질을 벗고 비로소 세상을 내려다보리라.
무진이 한양으로 떠나고 집안의 정적이 찾아왔을 때 위기는 예기치 못한 그림자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백정 시절 그녀를 흠모하며 추근대던 백정 사내 하나가 다미의 행방을 쫓아 담장 너머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백정 마을의 꽃담이 아니더냐? 비단 옷을 걸치니 감쪽 같구나. 하지만 내 몸에서 나는 그 고기 냄새는 못 속이지.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무례하게 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인연복에 내 남편이 양반이라지. 만약 내 아비가 짐승 목다는 놈이라는 걸 알면 그자가 참 좋아하겠구나. 입을 막고 싶으면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오늘 밤 내 수청이라도 들든가. 다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진에게 무에서의 이치를 가르치며 스스로 터득했던 급소의 위치를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몸의 결에 대해 하십니까? 굳이 칼을 쓰지 않아도 사람의 맥이 모이는 지점을 강하게 압박하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군요. 뭐야, 인연이? 사내가 달려들자 다미의 몸이 번개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무진의 억센 팔을 교정해주던 그 정교한 움직임이 사내의 가슴팍과 목덜미의 급소를 연달아 타격했습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헉소리와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다미는 숨을 몰아쉬는 사내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마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서방님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예리한 칼이 될 사람입니다. 그 칼날이 가장 먼저 당신의 목을 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쥐새끼처럼 숨어 사십시오. 사내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뜨자 다미는 비로소 구겨진 비단 옷깃을 다듬었습니다. 다미가 본가에서 자신의 과거와 싸우던 그 시각, 한양의 무과 시험장 또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번 묵과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단연 진주 강씨 가문의 강무진이었습니다. 근본 모를 짐꾼 출신이라는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는 활쏘기와 말타기 등 모든 개별 종목에서 무반 가문의 최고 엘리트인 남궁휘와 단 한 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임금이 참관하는 최종 시험인 전시. 시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두 후보의 점수가 만점으로 같으니 예법에 따라 최종 교전으로 장원을 가리겠다. 흙먼지가 휘날리는 시험장 한가운데 무명의 무진과 사대부 명문가의 남궁휘가 목검을 쥐고 마주섭니다. 내 놈이 운 좋게 화를 몇 번 잘 맞췄을지는 모르나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우리 가문의 검법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이다. 근본 없는 내 놈의 뼈마디를 오늘 여기서 다 으깨주마. 남궁휘의 검은 정교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는 정통 무에서의 초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사하며 무진을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무진은 어깨와 옆구리에 타격을 입으며 비틀거리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귓가에 다미의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집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저들의 검술은 화려하나 결국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힘으로 맞서지 말고 뒤틀리는 찰나의 틈을 기다리세요. 남궁휘가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강력한 일격인 상단 배기를 내리꽂는 순간 무진의 눈에는 그의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에 빈틈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미와 함께 나무 기둥의 결을 찾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선이었습니다. 찾았다. 부인이 말한 그 틈. 무진의 목검이 물길을 가르듯 유연하게 파고듭니다. 화려한 초식은 아니었으나 상대의 검이 닿기도 전에 그 움직임의 근원인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궁휘의 목검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무진의 칼끝은 남궁휘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교전 종료. 장원 강무진. 임금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이 긴박한 승부를 지켜보았습니다. 힘이 아닌 마치 생명의 맥을 짚는 듯한 무진의 칼솜씨에 시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인,
내가 해냈어. 당신이 짚어준 그 결을 따라 마침내 장원이 되었어. 며칠 뒤 한양에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경아드립니다. 진주 강씨 가문의 강무진 나리께서 무과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양 바닥이 그분의 기계로 떠들썩합니다. 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시댁 식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미는 그제야 비단 소매의 얼굴을 묶고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녀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이 드디어 장원급제라는 첫 번째 대열을 낚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미는 기뻐하며 웃는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바보 같은 사내를 이용해 멀리도 왔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이제 무지는 그녀의 신분을 지켜줄 거대한 성벽이 될 것이고 그녀는 그 성벽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정의 딸 다미. 그녀의 처절한 기만극이 드디어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 그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